네, 테슬라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한 회사만 얘기할 게 아니라 업황 전체인 전기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이라고 하면 중국이 가장 크니까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작년에 중국에서 팔린 전기차가 2,300만 대. 크긴 크네요. 전기차가 아니라 전체 차량 판매 수. 이건 전체 차량 판매수죠. 그러면 여기서 전기차가 50%입니다. 50% 정도. 그러면 한 1,100이 미만 대. 거기서도 정확하게 따지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차를 합쳐서 50%. 네. 그러면 순수 전기차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순수 전기차가 그러니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전체 판매량 중에서 한 38 정도에서 40% 정도가 전기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300만 대 중에서 한 1,000만 대 정도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전기차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무리 1,000만 대라고 해도 작은 시장이 아닌데 왜 이렇게 뭐 돈이 안 된다 그러고 왜 해외 애들은 빠져나가고 또 거기서도 없어지는 브랜드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익성이 악화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박 의원님 좀 자세하게 좀 이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건 중국 정부가 의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 휴머노이드 사업도 똑같이 전기차 방식을 취하는데 처음에 2,000개 정도의 자동차 회사를 지원을 해줬어요. 2,000개나요? 그러면서 100개로 지금 정리가 된 거고요. 중국 정부의 목표는 15개로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는 애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정부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건데요. 특정 기업이 망하면 특정 기업의 기술을 옆에 기업에게 넘겨줍니다. 이 기업이 또 망하면은 지금까지 모아놨던 기술을 또 다른 기업에 넘겨주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이길지 몰랐던 거고 그냥 인해 전술처럼 2,000개의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줬던 거고 여기가 지금 100개로 주는 거고 이것이 지금 15개로 지금 조정되는 과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기업에서 망하는 것이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 중국이 망하고 있는 거 지금 토요타나 혼다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전기차를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아우디를 포함하고 포르쉐를 포함해서 전체계의 매출량 중에서 33%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0년 대비 2025년 작년 폭스바겐의 매출량은 정확하게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15년 만에 반토막. 반토막이 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이 지금 위기에 빠지는 거고 이걸 했는데 폭스바겐도 전기차를 만들긴 했어요. 우선 첫째 비쌌고 두 번째는 여러분 폭스바겐 전기차를 타보시면 죄송합니다만 폭스바겐 전기차를 갖고 계신 분한테 밋밋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가들은 1단계 전기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카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그냥 없는 그냥 탱크 같은 튼튼한 독일차. 이 독일 병정 같은 이 독일차. 그 옛날 독일차 느낌으로. 느낌으로 나는 건데 여러분 요즘 중국 차들 보면 각종 뭐 장난 아니에요. 터치 스크린도 뭐 곳곳에 뒷좌석까지 나오고 뭐 스피커도 20개 갖다 붙이고 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독일 차들이 낡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서 독일 차량이나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폭스바겐 아우디를 포함하고 포르쉐를 포함해서 지금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 중국에서의 상황인 거고 또 하나는 이 비아디를 비롯해서 유럽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브라질이죠. 이런 나라에 지금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들, 가격 경쟁력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중국차가 지금 전체 세계 시장을 제패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가 분석했던 중국차의 전략을 닭갈비 전략이라고 표현해요. 닭갈비는 뭡니까? 그러니까 소갈비나 돼지갈비는 이 살이 크게 있는데 닭갈비는 조금밖에 없잖아요. 발라먹기 힘들죠. 조금씩 야금야금 먹고 있다는 거예요. 즉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은 유럽 시장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에 들어가서 일본도 들어가는 거고 한국도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1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씩 먹어서 글로벌해서 여러분 2023년에 처음으로 중국이 전 세계 자동차 수출 1위국이 됐습니다. 일본을 꺾고 2024년도 당연히 중국이고요. 2025년도 중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글로벌, 그러니까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쓸고 있는 것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할렐루야인 거죠. 그렇겠죠. 특히 자동차는 다른 소위 말 기간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뭐 미주 시장 뭐 아니면 유럽 시장 이렇게만 보는데 그걸 또 닭갈비 전략이라고 하는군요. 근데 닭갈비가 맛집이 돼가고 있는 느낌인데 소장님께서는 잘 보셔야 돼요. 중국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밀어내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싸게. 그렇죠. 밀어내기 전략이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적자 생존.
네. 중국의 자동차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한때 중국은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에 공장을 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서 생산된 외제차를 중국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베이징 현대차도 잘 나갔죠. 네, 잘 나갔죠. 네. 근데 이거는 전기차 이슈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기차 이슈가 되기 전에 중국 시장에서 한국 차는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중국 내에서 값싼 차를 못 이겨요. 근데 자, 제가 우리 돈쌤께 여쭤볼게요. 중국에서 차를 사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1번 가격, 예, 2번 가격, 3번 가격. 가격이에요. 네. 가격이에요. 우리는 차를 선전할 때 야, 얼마나 튼튼하다 이걸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왜 이 자동차 충돌 테스트 시험 같은 영상을 보여줘요. 네. 중국은 아니에요. 가격 얼마야? 제일 싸, 더 싸. 네. 막 돈 안 내도 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일단 중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차들은 아웃. 끝이에요. 그럼 1번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중국 내에 중국 차인데 중국 전기차가 차지하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중국 전기차 중에서도 가격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돈쌤께 두 번째 질문. 네. 그러면 중국 시장 내의 전기차들의 싸움에서는 누가 살아남을까요? 지금 분위기 뭐 비아디 같은 게 아닐까요? 네. BYD가 어떤 회사죠? 돈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이걸 버틸 수 있는 회사, 네. 이 가격 경쟁에서 버틸 수 있는 큰 회사, 돈을 쟁겨놨던 회사, 그 다음에 마케팅 잘하는 회사, 마케팅할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빵빵. 네,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은 가격이 싼데 눈에 익숙한 회사, 그 회사 전기차를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병을 통해서 마지막에 아까 우리 강 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회사들이 남아요. 이 회사들은 어떻게 되냐?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자, 한국 시장에도 진출하고 일본에도 지금 일본의 전기차 4위, 5위가 네. 일본 차 아닙니다. 중국 차예요. 네. 우리도 연사마가 가도 못 파는 게 한국 차예요. 지우히메가 일본 가도 못 파는 게 한국 차예요. 근데 중국 차가 왜 팔리죠? 가격 때문에. 그런데 가격 플러스 막 밀어내기를 하다 보니까 적자 생존이라 그랬죠. 꽤 팔릴 만한 차가 유럽으로 일본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네. 이 상황에서 미국과 함께 최대 시장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에서 유럽 차와 일본 차들이 못 팔아요. 그러면 이들의 경쟁력은 뭡니까? 자국 내에서도 자기 대륙 유럽 내에서도 경쟁이 약화된 거예요. 여기를 쏭쏭 중국 차들이 파고 들어가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중국 정부는 봐라.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거에 있어서는 중국 차가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왔고 유럽에서 일본에서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차지했는데 다들 이제 어떤 거냐면 이 가격에 탈만하네, 살만하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사실 중국 차라고 하면 내연기관 차면 아무리 싸도 안 탈 것 같긴 한데 이 전기차다 보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이게 좀 또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중국 갔을 때는 중국 사람들은 폭스바겐을 국산차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랬던 게 2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지인들 때문에 갈 때마다 바뀌는 것 같고 최근에는 정말로 전기차가 많고 특히 중국은 그 지하 주차장에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차를 사니까 전기차를 사니까 충전기를 자기 그 주차장 자리에 만들어 주더라고요. 테슬라도 만들어 주. 그럼 우리는 아무리 신축을 가도 그냥 전기차 충전소가 따로 한 곳에 몰려 있지 그 정도는 아닌데 야 이건 참 중국은 일부러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까지 또 막구나 하는 생각이 좀 없잖아 들어서 지금 뭐 일본 차나 이런 데는 중국에 지금 차 살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할인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무이자 할부는 뭐 할인도 아니고 엄청 밀어내는데도 안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중국은 아까 뭐 BYD나 이런 회사들은 좀 버틸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15개 정도까지 줄일 거면 BYD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보장 아직 확신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중국 차들 브랜드들은 그래도 자기들 이익이 줄어들 건데 오로지 진짜 보조금만으로 이게 버티는 겁니까? 그래도 물론 이제 BYD도 대단히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라고 네. 이제 유럽연합에서 조사를 했죠.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관세를 지금 추가 네. 관세를 했기 때문에
국가 보조금이 특히 요즘 이제 물론 소비 보조금도 다시 틀어놨어요. 이관신해가지고 네, 옛날 맞습니다. 쓰던 차를 갖다가 바꿔주거나 휴대폰이나 네, 뭐 맞습니다. 태블릿도 이제 바꿔주는 형식의 어떤 정책을 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소비 보조금은 지금 없애진 상태인데 네. 생산 보조금은 여전히 있다라는 주장들이 네.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관세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이 비아디하고 길리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상으로는요 총 매출 영업이익률이 한 자리 숫자지만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이익을 보고 있다. 네,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사실인 것 같고 최소한 그것이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 나라의 상법을 우리가 신뢰한다라면 분명하게 길리라든지 진리라고 하나요? 길리라고 하나요? 네, 진리나 질이나 하여튼 이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두 회사는 명확하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나머지 한 10곳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예. 부분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 조선업이 급속도로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상 지금 덩치로는 전 세계 1위예요. 덩치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술에서는 네, 뭐 한국과 일본이 있습니다만 그 차이도 아주 크지가 않은 것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BY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서히 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이 브랜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에 나선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방금 전에 우리 강 박사 말씀하신 지리는 볼보가 네, 지리 자동차 겁니다. 네, 맞습니다. 볼보가 지리 자동차 거예요. 네, 승용차는 그거죠. 그러니까요. 한때 우리 지금은 이제 KGM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때 이 쌍용 자동차의 소유주도 중국 아니었습니까? 상하이 네, 상하이 차에서. 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저는 절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는 우리 자동차 산업이 지금 현대차가 뭐 미국에 지금 반도체보다도 3.2배 지난해 수출을 했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요 중국이 급속도로 쫓아올 겁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지금 유럽은 거의 중국차 무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영영 무슨 뭐 황제처럼 영구 집권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언젠가는 또 친중국 정책으로 전환이 된다면 중국 인구가 미국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 자동차 산업에서 어떤 변화가 올지 몰라요. 또 하나 여러분들 중요한 게 중국이 한때는 우리 이 자동차 부품을 상당히 많이 수입해 갔어요. 그랬죠. 이것도 이제는 중국 내부적으로 많이 국산화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BMW나 또는 머세디스나 여기에 상당히 부품이나 타이어까지 많이 공급을 했던 것이 우리의 자동차 연관 산업이었거든요. 네. 지금 서서히 적신호가 오고 있어요. 네.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중국차 누가 사? 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닙니다. 네. 일본에서 지금 4위, 5위 전기차 판매 순위가 중국 차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대목이라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자동차라는 게 원래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이라고 하면 이제 뭐 유럽과 일본을 들 수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된 게 왜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서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습니까? 유럽은 왜 이렇게 원래 유럽은 중국에다가 차 팔아서 크게 이익을 봤던 대륙이잖아요. 지금 오히려 반대가 돼버린 것 같은데 왜 일본은 뭐 하이브리드에 집착했다 뭐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유럽과 일본은 뭐가 잘못된 건가요?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과거에 코닥이 망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내연기관 얼마나 메르세데스나 아우디나 포르쉐나 BMW나 잘 만듭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포기하고 경쟁력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즉 내연기관과 파워트레인이 훌륭하고 이것들을 연결시켜주면서 내구성들과 드라이빙 기술들을 완벽하게 지금 탑 수준의 엔지니어 기술들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업에서 여러분들도 뭐 독일 차들 많이 타시면서 느끼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뤄냈는데 이거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자니 그래서 BMW CEO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BMW 역사상 가장 큰 도전을 우리가 맡고 있다. 내연기관은 그렇다고 당장 포기할 수 없다. 내연기관도 투자를 적절히 해주면서 전기차에도 투자해야 되니 이중으로 들고 있고 투자 비용은 그런데 시장은 내연기관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여기서도 마진율을 유지하려고 해야 되고 전기차에서도 마진율을 유지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정말 어렵고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 전환 과정 자체는 경영진들에게는 가장 큰 도전이라고 자동차 역사에서 가장 큰 도전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실패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차에서 지금 자동차로 바뀌는 듯한 그런
변환인 것 같은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는 건 뭐냐면 테슬라는 일단 기술에서 중국 전기차보다도 우위에 있는 그런 또 이미지라든지 또는 실제 일부분이라든지 이게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을 선도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테슬라가 강함하게 그냥 중국 배터리 쓰는 거예요. 그걸 중국이랑 협력을 해서 중국 내에서도 그 시장에 대한 뭐 중국 정부도 상당히 또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일단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전기자동차 두 가지로 보시면 하나는 규제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자기들이 중국 시장으로부터 얻는 수익과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이 없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가격에서 일단 중국 차에 밀리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높은 이 환경 배기가스 기준이에요. 이걸 맞추느라고 사실은 가격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여기에 다 모든 신경이 다 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차 그러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화를 내면서 이거 정말 내가 손보겠다는 게 워낙 이 환경 이거 기준을 높여놓고 있으니까 미국 차도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유럽에서 우리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이 환경 기준 때문에 실제 구매 가격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유럽이 뒤늦게 이제 중국 차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전기차니까 배기가스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확 밀려버리는 거예요. 가격은 훨씬 싸졌죠. 이 가격에는 못 맞추죠. 자기들은 지금 뭐 디젤차 하면서 배기가스 기준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중국 차가 언제 들어왔는지 눈 떠보니까 다 BYD 다 질인 거죠. 네. 그 중국차가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전기차 중국차 외 전기차 시장이 커져야 배터리도 조금 잘 될 수 있고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또 있으니까 또 지금까지는 남의 나라 이야기, 남의 나라 걱정을 좀 했다면 마지막 시간에는 그 우리가 납품할 수 있는 진영의 전기차 시장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현기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략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박사님께서 먼저 답변을 좀 현대기아차는 우선은 작년 말에 정 회장이 위기를 선언했죠. 작년 역사 이래로 매출이 좋았는데 위기를 선언했다는 역설적인 상황. 그런데 이것은 저는 전혀 과장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내부에 있는 사람들 만나봐도, 그러니까 즉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 1단계 수준에서 퍼스트 스테이지에서는 아이오닉이라든지 EV가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2025년에도 미국 시장에서는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현대차의 경쟁력이 있습니다만 현대차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자율주행이라든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경쟁력 있는 의미 있는 자율주행을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요즘 이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SDV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떠한 자동차 부분에서도 조금 뒤처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엄청나게 지금 무게 중심을 지금 전략적으로 회사에 지금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토요타 같은 경우 깨끗하게 100기를 들고서 엔비디아에게 피지컬 AI 우리 코스모스 쓰겠다. 자율주행 우리는 못하겠으니 너네 걸 쓰겠다 해서 엔비디아랑 협력을 했고 그리고 일부 기업들 포드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금 물밑에서 테슬라랑 라이센스 계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현대는 쉽게 얘기해서 스탠드 올론 나 혼자 가겠다. 라는 걸로 해서 지금 뭐 중국 기업하고 협업을 하고 있어요. R&D 차원에서 자율주행을. 중국 기업하고 R&D 차원에서 협업을 시작을 했고 1월 달에. 그러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현대차가 자율주행 부분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2025년과 2026년 2년 사이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못 이뤄낸다라면 2026년 세계 시장은 빠른 속도로 자율주행 시장으로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만드는 건 잘하는 것 같은데 늘 얘기 나오는 게 소프트웨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토요타처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 같은데 현대가 혼자 한다니까 약간 용감하다는 느낌도 없잖아 드는데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우리 분석할 때도 제가 이제는 초기술의 시대가 초협력의 시대라는 말씀드리고 방금 전에 강 박사 말씀이 그 맞습니다. 이 자율주행이 됐든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가 됐든 이제 초협력을 현대가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러니까요. 인공지능도 그렇고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고 늘 우리나라 기관 산업의 얘기 나올 때 소프트웨어 역량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 거기에서 뭐 M&A가 됐든 뭐 R&D가 됐든 리더십을 좀 보여줘야 될 시기가
이미 조금 늦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엔 한 2년 안에 뭔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현대차도 그냥 쓸만한 전기차 수준에서 멈출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드는 거 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게 그러면 전기차의 뭐 캐즘 이런 것들로 조금 지나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 캐즘은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고요.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중국은 지금 2천만 대가 넘게 팔리는데 그 중에 거의 1,000만 대가 전기차인데 그거를 캐즘이라고 할 수 없죠. 캐즘의 학술적 정의는 얼리 마켓에서 매스 마켓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을 캐즘이고 그리고 그 제품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전기차가 정말 캐즘이라면 전기차는 역사에서 지워질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2023년 처음으로 2022년 대비 역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한국은 확실하게 캐즘에 빠져 있는 건 맞고요.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 규모에 있어서 작기 때문에 뭐 그건 그게 큰 이슈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캐즘 뭐 이런 어려운 단어로 변명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박사님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정수 박사님 그리고 배종자 소장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